지난 2일 최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당 의원으로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특검 도입 뒤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표결 당시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에 대해 최상병 사망 이후 8개월 동안 죽음을 은폐했고 진상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격했던 여당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퇴장 명분으로 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공수처 수사를 이유로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도 대통령이 주연인 사건을 공수처에서 어떻게 수사하겠나,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게 특검이라며 박 대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 대통령은 관련자를 외국으로 도피시키려 하는데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뻔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그러면서 필요시 윤 대통령도 수사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해야 한다,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조사를 하는 게 맞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최상병 빈소에 갔을 때부터 부대에서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장병들 휴가도 통제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면서 조문 때 최상병 앞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억울한 것은 꼭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찬성표를 던진 뒤 여당 지지자들에게서 대통령 등에 칼을 꽂는다는 등의 항의성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면서도 당연히 재표결 때도 내 원칙, 내 양심대로 표결할 것이라며 다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금껏 VIP 경로서를 비롯한 외압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첫 조사에서도 그대로 입장을 고수했을지 주목되는데요. 외압 의혹을 둘러싼 그간의 해명과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정황들을 홍익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상병의 죽음에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는 수사단 조사 결과를 두고 불거진 외압 의혹. 보고를 받고 서류에 서명까지 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사건 이첩을 돌연 보류하라고 지시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박정훈 대령 측은 이 같은 지시가 사실상 수사 결과에 대한 축소 지시이자 윗선의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계환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의 외압은 없었다고 줄곧 밝혀왔습니다. 대통령실에 무슨 외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도 그러한 것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단지 박 대령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서를 비롯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해온 건데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사령관 수첩 속 메모가 논란이 됐습니다. 법무관리관부터 어떤 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대목에 이어 그 아래에 파랗게 지워진 글씨가 보입니다.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내일이라는 문장이라고 박 대령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메모를 적은 건 맞지만 자신의 생각인지 박 대령의 말을 옮긴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이 자신이 책임질 테니 사건을 원래 계획대로 경찰에 넘기게 해달라고 말하기 위해 준비한 정황이면서 당시 사건 처리 과정을 둘러싼 외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정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관한테 최종 결심을 자기도 통보한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니까 일부러 그걸 지운 거죠. 앞서 김 사령관은 지난 총선 직후 장병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는 내용이 담긴 지휘 서신을 보내 여러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해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초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혐의 대상에서 임성근 당시 1사단장 등 6명을 빼고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습니다. 당시 이 재검토 과정에 참여한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MBC에 자신들이 파리 목숨이라고 생각했다며 재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재검토 결과 보고서입니다. 혐의자가 대대장급 2명으로 줄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의 경우 해병대 수사 기록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바둑판식 4인 1조로 찔러가며 수색하라는 구체적 방법을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범죄 단서의 정황이라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둑판식 배열로 좀 1m 이상 떨어져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무 몰려있으면 계속 뭐라고 하니까 수근이가 원래는 좀 얕은 수심에 있다가 좀 깊은 쪽으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범죄 정황을 파악하고도 왜 조사를 못했을까?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사팀에서 필요하면 재조사를 하느냐고 물었지만
이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내용만 갖고 재검토하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이 장관의 법무참모가 조사본부에 보낸 공문에는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본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장관의 지시와 공문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입건된 것을 언급하며 헌병이 파리 목숨이라고 느꼈다. 모든 헌병이 다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군의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아닌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재검토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한 차례 더 불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찬성 여론이 높은 최상병 특검법,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반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다 이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망 사건의 책임을 따지던 과실치사 수사가 해병대 수뇌부와 국방부 또 대통령실까지 얽힌 외압 의혹 사건으로 번지면서 특검 수사가 대통령에게까지 닿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최상병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외압의 배경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지목됐습니다.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고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사건 국면마다 등장합니다. 대통령실은 2차례 해병대 수사단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수사 계획서와 조사 결과가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의 처음과 끝을 꿰뚫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은 더 짙어졌습니다. 작년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했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꿔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날, 지시 직전 일반 전화 한 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신지는 용산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아니 저희 대통령실 통화하셨는데 누구랑 통화하셨던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실 그거는 진술이에요. 저 저런 게 없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도 등장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미리 조율했고 같은 날 상관인 이시원 비서관은 국방부 법무참모와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VIP 경로설 등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최수근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군의 수사 결과가 대통령께 보고됐습니까?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물론 대통령실도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 향방에 따라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물론 더 윗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이번엔 최상병 사건 수사 관련 새로운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총선 하루 뒤인 지난달 11일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고 최상병의 직속 지휘관 이모 중령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상병 사고 이후 처음 보낸 건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선 나도 책임 없지만 너도 책임 없다. 책임은 현장에 있었던 말단 간부들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왜, 무슨 의미로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이덕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총선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최상병의 소속 포칠 대대장 이모 중령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작전 수행 중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조인들의 의견이니 참고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루 뒤엔 카카오톡으로 또 다른 글을 전달합니다. 이 글은 포칠 대대장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며 최상병을 직접 지휘한 현장 장교, 부사관의 미흡함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중령이나 임성근 사단장 본인에겐 책임이 없고 하사, 중사, 소위 정도의 현장 최말단 간부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작전활동 중 발생한 군인 사망에 대한 지휘관의 형사 책임, 포칠 대대장의 형사 책임 검토 참고 자료 등의 인터넷 카페 글의 링크도 줄줄이 보냅니다. 포칠 대대장 이모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임 전 사단장은 지금 소장 신분으로 육사 화랑대 연구소에서 정책 연수 중입니다. 연구과제는 작전 통제권과 그 행사 절차, 지휘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그는 정책 연수하면서 인터넷 자료를 많이 검색했다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소장 월급을 받으며 정책 연수를 통해 자신을 방어할 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본인이 명령을 내렸으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또 다른 정책 연구 과제는 시민단체 및 언론의 왜곡 보도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군 지휘권 붕괴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 그는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언론인들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에게 법적 조치 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제공했단 말로 대대적인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왜 포칠 대대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 정책 연수를 자신을 방어하는 데 활용하는 건 아닌지 묻는 MBC 취재진의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최상병은 왜 안전장비도 없이 그 거센 물살 속으로 들어가야 했을까?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현장을 찾은 당시 임성근 사단장의 구체적인 발언을 기록한 진술서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현장 브리핑도 끊어가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고 했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사단장이 상황은 모르면서 병력 투입만 재촉했다. 현장에 투입된 중대장급 지휘관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인 작년 7월 18일 해병대원들이 무릎까지 차오르며 거세게 흐르는 하천 바닥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명조끼는 입지 않은 채 묵직한 배낭을 메고 탐침봉을 들고 있습니다. 이 배낭에는 전투식량과 물, 여벌의 체육복 등이 담겨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색이나 안전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이런 물건들이 든 배낭을 지고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를 수색하는 작전에 투입된 겁니다. 이날 현장 시찰에 나선 임성근 사단장은 빨리 병력 투입부터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임성근 사단장을 만났던 한 중대장은 임 사단장이 현장의 안전평가도 건너뛰고 현장 투입을 재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참고인 진술서에서 사단장이 브리핑을 시작하자마자 말을 끊으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고 했다며 진입로와 작업 사이의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사단장이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있는 거냐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사단장의 질책을 받은 중대장은 현장 확인하고 나서 보내려고 한 건데 굉장히 속상하다고 대대장에게 문자로 호소했습니다. 대대장도 내가 지금 뭐하는 사람인지 혼란이 생기네. 너희들은 더 그렇겠지. 내가 인정하고 위로해줄게. 너네 지휘관은 나니까라고 말하며 안전점검을 하다 질책당한 중대장을 위로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여러 언론사들이 수색작전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진술서에서 중대장은 언론이 굉장히 많이 와서 신경 쓴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현장에서 철수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됐습니다. 정식으로 쳐주기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장님께 몇 번을 거리드렸는데 저 전날부터 알잖아. 이런 식으로 수색 작업에 동원된 장병들의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임성근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반응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장병들이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 및 지침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군 검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 재검토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 재검토 과정에서도 상부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군인권센터가 제기했습니다. 조사본부가 재검토했을 때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이 판단 역시 결국 뒤집힌 만큼 이 과정에 또 다른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내부 공문. 이 공문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인데 수신자는 국방부 장관, 군사법정책 담당관입니다. 수신 3일 뒤인 8월 17일 이종섭 당시 장관은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혐의자 8명 가운데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하급 간부 2명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은 이 무렵인 14일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 장관도 비슷한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좀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같다.
다만 2명의 하급 간부가 처벌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었지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처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통일이 됐나? 그런 정도의 인식을 했을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논의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8월 21일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는 대대장 2명만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조사본부가 당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봤던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외압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재검토 결과와 관련한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2차 외압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해병대 차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시원 비서관이랑 통화를 했던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유 관리관은 1차 조사에서 통화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이 비서관에게 물어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흘 만에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온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네, 오늘도 성실히 좀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거 맞나요? 공수처는 지난주 1차 조사에서 유 법무관리관에게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날입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 안 난다. 해병대 사건 관련 내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회수한 그날 과정마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등장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 쪽에 전화해 사건 회수를 미리 조율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관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이 경찰에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법무관리관 뒤에 대통령실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 내용 확인을 이시원 비서관에게 미룬 겁니다. MBC는 이시원 비서관에게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사건 회수 관련 통화를 했는지 물었지만 이 비서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범죄 혐의자를 당초 8명에서 2명으로 줄인 재검토 결과를 내놓은 경위를 파악하는 게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또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사령관 소환을 계기로 윗선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해병대 김괴한 사령관이 증거인멸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고 회수할 때를 전후해 김 사령관이 국방장관 등과의 통화 기록을 바로바로 삭제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또 김 사령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뒤 수사단 관계자를 상대로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6일 김괴한 해병대 사령관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수사단장이 경찰로 사건 기록을 이첩 중이란 사실을 언제 장관에게 보고했는지 묻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대지 못하던 김괴한 사령관. 곧바로 장관님이나 군사보좌관님과 통화 기록은 바로 삭제해서 기록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증거인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광범위한 그 증거인멸이 있지 않았느냐. 뭔가 거기서 드러나면 안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운 거 아니겠습니까? 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을 상대로 입단속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고 이틀 뒤 김괴한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에게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는 얼마만큼 알고 있었니? 너도 조사받았는지 집단으로 가면 안 돼서라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적극 개입하는 와중에 박정훈 대령 개인의 항명 사건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섰던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항명 사건 초기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을 두둔했지만 추후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느끼면서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해병대 사령부는 통화 기록 삭제가 증거인멸 목적이었냐는 MBC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환 사령관은 논란 속에서도 최근 실시된 국방부 장성 인사에서 유임이 결정돼 연말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 네, 법조팀 나세훈 기자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나 기자. 네. 최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 외압이 작용했다는 그 의혹이 제기되는 단계가 여러 지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국방부가 경찰에게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단계. 네. 여기서 대통령실 비서관이 관여한 정황이 나왔다 이거죠? 네, 단계를 보자면 작년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발표와 사건 이첩을 보류시킨 1단계. 네. 이어서 8월 2일 날 그래도 해병대가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국방부가 나서서 기록을 되찾아오는 회수 단계.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종 체벌 대상을 줄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외압 의혹은 3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 이첩 보류 당시엔 대통령실 일반 번호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가 온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고요. 2단계 회수 때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찰 쪽을 사전 조율한 정황에 이어서 이번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참모와 직접 통화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통화 내역이 나온 거지 통화 내용은 당사자 아니면 지금 모를 텐데 왜 통화를 했을까요? 두 사람이 그 전에도 통화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일단 평소에 통화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철저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내용을 알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이 평소 업무 상대로 연락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사건 회수 날 통화를 했다면 당연히 회수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시원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구고검에 자천됐을 때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지금도 직접 대면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만약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이 이 비서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개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그 자체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귀국을 했다가 사퇴를 하면서 이 논란과 의혹이 더 커졌는데 공수처 수사를 보면 아직 좀 더뎌 보입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최상병 특검 당장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 주요 인사를 불러서 조사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공수처장 후보 지명을 좀 미루면서 공수처 지휘부는 석 달째 빈자리고 인력 부족 문제도 출범 이후 고질적인 문제가 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정치권의 특검 추진과 별개로 최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 통신 기록은 보면 보통 1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최상병 순직이 작년 7월이었습니다. 이제 벌써 4월 말인데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나세훈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총선 직후 장병들에게 의미심장한 내용의 지휘 서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말 못하는 고뇌만 가득하다며 심경을 토로했는데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 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장병들에게 지휘 서신을 보냈습니다. 사령관이 보내는 마음의 편지 형태, A4 용지 4장 분량의 긴 글이었습니다. 김 사령관은 안타까운 전우의 희생은 핵폭풍급 파급 효과와 법적 다툼으로 국민적 이슈가 됐다면서 서신 앞부분에 곧바로 최상병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뒤 의미심장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쓴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다. 결과가 나와도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함께 출국 금지된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입니다. 여당 참패, 야당 압승 총선으로 최상병 특검법 통과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김 사령관이 갑작스러운 심경 토로와 함께 특검에 대한 압박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말하지 못하는 고뇌라는 표현을 통해 향후 외압 의혹과 관련된 어떤 결단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공판이 5월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 대령 측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현재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오늘 새벽까지 15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2차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이종섭, 신범철 당시 국방부 장차관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압 없다는 입장 예정하십니까? 변호사 없이 조사 받으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김 사령관은 변호인 도움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자정을 넘긴 오늘 새벽까지 15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질문지를 200쪽 정도 준비했는데 다 묻지 못했습니다. 김 사령관 참모는 변호인이 없어 사령관이 직접 다음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최상병 사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재판에 나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가 없었다면 최상병 사건을 정상 이첩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지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건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경로했다더라는 말을 김 사령관한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국방부, 대통령실 인사들 사이 통화 내용을 밝히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언론 발표가 갑자기 취소된 7월 31일부터 경찰에 넘어간 수사 기록을 되가져온 8월 2일까지 김 사령관은 당시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 임종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사령관 진술 내용에 따라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총선 다음 날 김 사령관은 말 못할 고뇌만이 가득하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종섭, 신범철 국방부 전 장차관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지난 2일 최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당 의원으로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특검 도입 뒤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표결 당시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에 대해 최상병 사망 이후 8개월 동안 죽음을 은폐했고 진상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격했던 여당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퇴장 명분으로 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공수처 수사를 이유로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도 대통령이 주연인 사건을 공수처에서 어떻게 수사하겠나,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게 특검이라며 박 대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 대통령은 관련자를 외국으로 도피시키려 하는데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뻔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그러면서 필요시 윤 대통령도 수사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해야 한다,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조사를 하는 게 맞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최상병 빈소에 갔을 때부터 부대에서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장병들 휴가도 통제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면서 조문 때 최상병 앞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억울한 것은 꼭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찬성표를 던진 뒤 여당 지지자들에게서 대통령 등에 칼을 꽂는다는 등의 항의성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면서도 당연히 재표결 때도 내 원칙, 내 양심대로 표결할 것이라며 다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금껏 VIP 경로서를 비롯한 외압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첫 조사에서도 그대로 입장을 고수했을지 주목되는데요. 외압 의혹을 둘러싼 그간의 해명과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정황들을 홍익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상병의 죽음에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는 수사단 조사 결과를 두고 불거진 외압 의혹. 보고를 받고 서류에 서명까지 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사건 이첩을 돌연 보류하라고 지시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박정훈 대령 측은 이 같은 지시가 사실상 수사 결과에 대한 축소 지시이자 윗선의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계환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의 외압은 없었다고 줄곧 밝혀왔습니다. 대통령실에 무슨 외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도 그러한 것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단지 박 대령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서를 비롯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해온 건데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사령관 수첩 속 메모가 논란이 됐습니다. 법무관리관부터 어떤 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대목에 이어 그 아래에 파랗게 지워진 글씨가 보입니다.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내일이라는 문장이라고 박 대령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메모를 적은 건 맞지만 자신의 생각인지 박 대령의 말을 옮긴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이
자신이 책임질 테니 사건을 원래 계획대로 경찰에 넘기게 해달라고 말하기 위해 준비한 정황이면서 당시 사건 처리 과정을 둘러싼 외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정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관한테 최종 결심을 자기도 통보한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니까 일부러 그걸 지운 거죠. 앞서 김 사령관은 지난 총선 직후 장병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는 내용이 담긴 지휘 서신을 보내 여러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해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초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혐의 대상에서 임성근 당시 1사단장 등 6명을 빼고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습니다. 당시 이 재검토 과정에 참여한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MBC에 자신들이 파리 목숨이라고 생각했다며 재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재검토 결과 보고서입니다. 혐의자가 대대장급 2명으로 줄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의 경우 해병대 수사 기록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바둑판식 4인 1조로 찔러가며 수색하라는 구체적 방법을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범죄 단서의 정황이라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둑판식 배열로 좀 1m 이상 떨어져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무 몰려있으면은 계속 뭐라고 하니까 수근이가 원래는 또 얕은 수심에 있다가 좀 깊은 쪽으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범죄 정황을 파악하고도 왜 조사를 못했을까?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사팀에서 필요하면 재조사를 하느냐고 물었지만 이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내용만 갖고 재검토하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이 장관의 법무참모가 조사본부에 보낸 공문에는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본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장관의 지시와 공문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입건된 것을 언급하며 헌병이 파리 목숨이라고 느꼈다. 모든 헌병이 다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군의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아닌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재검토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한 차례 더 불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